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 기자회견은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인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그동안 당 검찰 독재 조기 종식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완성한 법안 전체를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공개하고 가장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은정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규근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특위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참석하셨습니다. 특위위원인 김영현 전 법제처장 참석하셨습니다.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의원이 검찰개혁 4법의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명씩 한개 올 건데 이거 왜 땀이 나요? 조금 더 붙여야 되겠고요. 번갈아 이렇게 하면 번갈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얼굴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 정권입니다. 사법, 입법, 행정 등 삼권 분립을 철저히 위배하는 집권남용으로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정치적 해결 과제를 넘어 전 국민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690만 국민의 선택과 지지로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 4법 개정안과 제정안을 성안하고 국민 여러분께 가장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안을 마련한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는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오래 일한 차규근 의원,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위원, 민정비서관으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참여한 이광철 위원, 검사로 일한 이규원 위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개혁 전문가인 황운하 원내대표님께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보태해 주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통해 세 가지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첫째, 검찰의 탈정치와 탈권력기관화입니다. 윤석열 정권 휘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검사를 근절시키겠습니다. 과거 전두환 씨가 이끈 하나회의 정치군인과 중앙정보부가 탄생시킨 군사독재 정권을 우리는 이미 목도한 바 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주역, 정치검사들의 등장과 활약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둘째,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시키겠습니다. 검사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 및 수사권 이관,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 배심제 도입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또한 헌법 원칙을 준수하는 적법한 수사와 인권 보호를 위해 불법 수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촘촘히 마련했습니다. 셋째, 틈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하겠습니다. 검사는 법관이 아니고 검찰은 법원이 아닙니다. 권력화된 검찰권 해체를 법과 제도로 규정하고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과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통해 정치검사가 양산되는 구조를 허물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성안한 검찰개혁 4법 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 정당, 사회단체는 물론 검찰, 법무부, 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견 제안과 토론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을 공개한 만큼 검찰개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내 법안에 대해서는 발의를 맡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정입니다. 저는 오늘 공개하는 검찰개혁 4법 중 공소청법 제정안 향후 발의를 담당합니다. 먼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검찰청은 전격 폐지될 것이고 인권을 수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충실한 공소청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검사의 수사권 역시 모두 폐지할 것이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이관됩니다. 향후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및 공소의 제기, 유지 등의 직무만을 수행합니다. 또한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입법화하기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수사기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도 사건을 캐비넷에 넣어버린다면 소극적인 지위에 놓인 사건 관계인들의 권리 침해 문제는 여전할 것이고 나아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도 요원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서 신설될 기소심의위원회는 기소 편의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가 될 것입니다. 검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닙니다. 공직 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할 것이며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소청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49년 12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검찰은 이제 역사적 평가의 대상으로만 남을 것이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공소청의 수사 적법성 통제 및 공소 제기와 유지를 축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입니다. 제 오른쪽에 그 판넬 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오른쪽 판넬의 맨 오른쪽에 중대범죄 수사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대범죄 수사청 여기 신설되는 것인데요. 중대범죄 수사청 이에 대해서 제가 담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은정 검찰 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님께서는 이 공소청이 이제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공소청을 말씀 주신 것이고, 저는 새롭게 신설되는 검찰청이 담당하던 종전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게 될 중대범죄수사청,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개하는 검찰개혁 4법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법, 약칭 중수청법 제정안의 발표 및 발의를 담당합니다.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사가 담당해온 직접수사가 폐지됩니다. 중대범죄를 중수청이 맡음으로써 오랫동안 검찰이 직접수사를 담당하며 일삼았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직접수사 대상 또한 부패 경제범죄에 더해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수사로 확대하고 국가 반부패 수사에 대응토록 법무장관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중수청은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으로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합니다. 집행은 공소청 검사의 견제와 감시하에 수사권 오남용을 막고자 합니다. 수사권 남용과 통제의 완벽을 더 기하기 위해
중수청을 여러 개로 수사부서로 분할하고 수사본부장이 수사지휘를 함으로써 중수청장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을 억제 차단하고 중대범죄의 각 수사 역량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하였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는 단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중수청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이관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범인 필벌의 국가 형벌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판례를 보시면 중대범죄수사청 이 공소청과의 관계, 공수처와의 관계 여기 판례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공소청, 즉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는 상호 협력 관계로 해서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를 담당함으로써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그런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은 역시 상호 협력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부패경제를 담당하는 수사부서 하나,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담당하는 부서 하나, 또 마약범죄 대형참사를 담당하는 부서 하나, 이렇게 3개 부서로 부서를 나누어서 각 부서별로 독립적인 그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잡았다. 이렇게 되고, 이 조직은 이 중대범죄수사청의 본청이 있고, 지방청이 있고, 지청이 있고, 이렇게 3단계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또 자세한 내용은 백브리핑 때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차기곤입니다. 저는 수사절차법 개정안 및 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표 및 발의를 담당합니다. 수사절차법안은 수사가 헌법적 원칙의 준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표적수사, 기우제수사, 경마중개식 수사 등의 폐단을 입법적으로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안 전체에서 관철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공수처, 특별검사, 군검사의 경우에는 수사 절차에서 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으로 불구속 수사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 타건 수사 금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형사사건 공개 금지 또한 상세하게 입법하였습니다. 수사 중 언론에 의한 명예형을 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다음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하여도 대법원이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 규칙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편을 분리 독립시키고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찰 수사권의 잔재 규정을 정비 개정하였으며 재정신청 제도 및 준항보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은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적법 절차,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단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더욱 발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더 정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정 의원이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자료를 옮겨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발의 예정인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법제
실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고 또 시민사회,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곧 7월 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검찰 제도가 제대로, 공소청 수사 기소 분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검찰 개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고 가시죠. 정렬. 질문에 답변하실 때 이걸 판례를 우리 박 의원님실에서 잘 만들어 오셨는데.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들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기자님. 예, 최선의 기자입니다. 그러면 검찰청이 없어지면 검찰총장도 없어지는 겁니까?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는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는 개헌 이후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은 법률 개정 사안이거든요. 근데 개헌 전까지는 임시로 공소청장의 이름을 검찰청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 총괄간사 이광철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소청법에 헌법제 89조 16호의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공소청장이 헌법제 89조 16호의 검찰총장의 직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 규정을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 공소청 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그 헌법 개정을 통해서 깔끔하게 이름을 정해야죠. 실제 그렇게 된다면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청장, 국세청장 다 청장 아닙니까? 유독 검찰총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다 청장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헌 사항이라서 중대 잠정적 조치로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TF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지 않는다. 그 이유가 중수청까지 법무부 산하에 두면 결국은 법무부 산하의 수사수사권이 같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에 그 법안이 따로 나오면 이게 다투게 될 텐데, 쟁점이 될 텐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매우 중요한 쟁점인데요. 우리 박은정 위원장님이 설명하기 좋겠습니다. 좀 가서 말씀하셔야죠. 여기 오시면 바꿉시다. 네.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는 이유는 문민 통제 때문입니다. 수사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민주당에서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아마 민주당 안이 나와야지 될 것이고, 그것이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적당한지, 독립적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에 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최종적으로는 아마 법사위에서 그 부분이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조금 보충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민주당의 그 검찰 개혁 TF가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법안을 성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최종 안이 뭐 중수청 안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 거고, 만약에 중수청 안이 있다 하더라도 중수청 소속이 법무부인지 행안부인지 총리실인지 또는 공수처와 같이 별도의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은 조직이 될지 아직 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은정 의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제 민주당안이 나오면 우리 조국혁신당이 먼저 이제 법사위에 법안이 상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후에 민주당안이 또 법사위에 올라오겠죠. 그럼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이 문제를 이제 논의해야죠. 조국혁신당안, 민주당안. 그래서 같은 건 같은 대로, 다른 건 또 다른 내용대로 해서 병합 심사를 해서 하나의 대안, 하나의 법사위 대안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때 아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안은 법무부 안입니다. 법무부 안으로 만드는 이유는 아까 박원진 의원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 첨언을 하자면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 경찰청은 행안부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자님 질문과 반대로 하게 되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밑으로 두면 행안부에 2개의 거대 수사기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는 그런 행안부에 두냐 법무부에 둘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황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무총리실에 둘 수 있느냐 또는 안 두느냐 이런 문제는 오늘 사실 아주 어려운 문제긴 한데 국가 권력의 구조를 어떻게 짜는 것이 옳은가라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주로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소청 문제, 중수청 문제에 대해서 관할과 역할에 대한 얘기는 하고 많이 했는데 지금 기자님이 질문하신 문제는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국가기관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디에 두는 것이 민중하고 헌법 체제에 맞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건 좀 상당히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법무부에 두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향후에 민주당 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보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오케이. 우리 간사께서 소개하시고. 네, 아까 설명은 소개는 드렸고 지금 그 중수청을 어느 부서에 위치할 거냐 하는 문제는 아까 기자님 질문 취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수사기소권을 한 법무부가 다 장악하면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 분리의 취지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무부에 두기로 저희 내부에서 방침을 정했던 이유는 이제 그것이 방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사권을 행안부에 두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취지와 쟁점은 그 수사권이 오남용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황운하 원내대표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수청의 조직구조를 수사부서를 3개의 수사본부로 쪼개고 그 수사본부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중수청장이 원칙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본부장이 각각 독립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서 중수청장에 의한 수사 지휘권이 오남용되지 않게끔 하자. 그런데 3개의 수사본부가 또 개별적으로 수사함으로 인해서 수사 역량이 또 흩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국가 전체의 관련 사항이거나 3개 수사본부가 통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에 한해서는 중수청장이 통합적 이론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하자. 이렇게 안을 짜서 중수청장에 의한 수사지휘권이 오남용되지 못하게끔 저희는 제도의 실질을 짜는 것이 어느 부서에 두는 거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지금 질문 관련해서는 더 다른 문제가 법무부 또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지만 그 이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 전 달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원래 역할은 검찰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한 몸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다 해서 이까지 나가기엔 너무 큰 문제가 되니까 일단 그 얘기는 추후에 민주당 법안이 나오면 한번 크게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하고 충분한 답변 내줬을 것을 이해하고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이 기자님. 방금 그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사실 일소위에 혁신당 소속 의원이 못 들어간 상태에서 혁신당의 의견이 반영된 채로 잘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 별도의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질문 하나. 이게 하나씩 끊고 하시죠. 기니까 그거는 우리 하나씩 끊고 하자고요. 예. 지금 우리 이소위 계시는 박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등등의 이유로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1소위 아니라 2소위에 배치된 거 되었고, 그것은 저희로서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의원님만큼 검찰개혁 관련 의지, 그 능력이 있는 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배치는 2소위에 하지만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에는 박은정 의원님을 참석시키는 쪽으로 아마 처리하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시다가 말하는데, 예. 이게 만약에 한국에 통과되면 당연히 검찰도 반발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분들 설득할 전략이 있지 않나요? 직장인들이나 이런 거 나설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저는 국가 권력 조직을 바꾸는데 검찰의 설득이 필요하면 기재부 만들기 전에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설득을 했나요? 그리고 검찰분들이 현재 도이치모터스 사건 포함해서 수많은 윤석열, 김건희 관련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 게시판에 단 한 번도 항의를 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느라고 온갖 일을 게시판에서 벌이고 주장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쥐죽은 듯 조용하시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검찰들의 행태 때문에서라도 공소청으로 바꿀 것이고, 공소청을 바꾼다고 사표를 내시면 사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떠나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김인영 기자입니다.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하고 형평성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검사가 인관하는 3급부터 시작합니다. 그 급수 조정도 좀 고려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고요. 다른 질문 그거는 누가 답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혜원 전 법제처장이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3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법에도 3급이라고 적혀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초임 본봉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 3급 상당의 본봉에 준하니까 이제 3급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 점이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법관의 대우에 준하는 대우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보수는 경력이 같은 법관의 보수에 맞춰서 지금 정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저희들은 그것을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일반 행정 공무원 체계에 따라서 보수 체계가 정해질 것이고 법관에 연동해서 정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추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검찰청과 검사의 법적 지위가 마치 법원과 법관에 준하는 것으로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착시되게끔 법제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검찰 스스로가 독립기관이다. 그래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면전에서 검사 인사를 검찰이 알아서 하도록 해달라고 계속 집요하게 요구했던 그런 인식의 바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헌법의 어떤 부분들, 전체 우리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검찰청과 검사를 법원과 법관에 준하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을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하면서, 그래서 검사의 지위도 국가공무원법을 이론적으로 봐서 거기서 통일적으로 균형 있게 처우함은 물론이고, 또한 검찰청도 대검과 고검을 폐지해서 마치 법원 구조와 똑같은 그런 것들을 폐지해서 본청과 지방청, 지청 이렇게 구조로 설계했다는 점도 방금 전에 질문 주신 검사의 지위와 함께 같이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광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검사가 법관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해석이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판결입니다. 우리나라 검찰분들이 헌법에 있는 영장신청권을 이유로 사법기관이다, 사법기관에 준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헌법재판소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교과서는 물론이고
해석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의 뭐 특유한 입장이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 몇 번에 걸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니란 점은 확정적으로 여러 번 밝힌 바 있음을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도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대검 폐지, 고검 폐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할 수가 있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검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대검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1심, 2심, 3심이라는 법원 구조에 맞춰서 우리는 법관과 똑같아, 우리는 법원과 똑같아라는 것을 건축학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건물도 똑같이 짓고 같은 층수로 짓고 그리고 조직 구조도 이렇게 그 지검, 고검, 대검을 만든 것입니다. 고검 같은 경우는 지검에서 뭐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승진에 밀린 사람 또는 귀양 보낼 사람들을 몰아넣는 곳처럼 되었죠. 고참 검사들. 근데 실제로는 수사는 다 지검에서 하죠. 이런 것도 여기 정치부만이 아니라 사회부 기자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잘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전국에 왜 각 검찰청 건물이 법원 옆에 있는지, 그리고 검찰에서 법원보다 한 층이라도 더 높이려고 애를 써서 건물을 올리는지 또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측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 속력을 내게 된다면 역설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과정도 떨어질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리다가 이제 소환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환할 듯이 얘기하다가 아직까지 소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 김건희 씨의 공범위 유죄 판결 난 지가 2년 6개월쯤 넘은 것 같은데, 저는 공범위 유죄 판결이 났는데 소환조차 2년 몇 개월간 못한 예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제가 법을 전공하면서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검찰이 소환을 마지못해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소환조차 못했던 2년 6개월을 생각하고 우리의 검찰개혁 사법은 그대로 통과되겠죠. MBC 나세훈 기자입니다. 사실 그 문정부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당시에 검찰 개혁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데, 당시 1.2차 검찰 개혁 또는 논의가 좌절 또는 뭐 일부 성공했다면 어떤 점에서 평가하시는지, 지금 추진하는 거는 어떤 평가 아래서 추진이 되는 건지. 그건 제가 국회 아닌 국회 바깥에서 여러 번 설명을 한 바 있는데요. 제가 민정수석 시절에 당시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세 분의 합의문을 발표해 바 있습니다. 그때는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수사권 조정이었죠. 그때는 왜 그랬나 하면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의석수가 절대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까지밖에 합의가 안 되었고, 또 공수처 같은 경우도 통과될 시점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라 당시에 바른미래당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공수처 역시 대폭 축소해서 법안을 통과시켰을 뿐입니다. 그 시점에 국회의 의석 구조를 생각해서 수사기소 분리 문제도 1단계로 조정만 먼저 하자. 공수처 같은 경우도 대폭 축소된, 원래 법무부 안보다 거의 10분의 1 정도 축소돼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 시대적 한계였다라고 보고, 지금은 국회 의석 구조가 완전 달라졌죠. 그래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시면 수사기소 분리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단계로서 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를 분리되거나 모순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 그 의석 구조를 생각했을 때 1단계, 2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뉴스 김종렬 기자인데요. 21대 국회에서 검수완박을 주장했게 아니고 개헌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구속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거의 비리면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인력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과 예산이 따라주지 않고 인사도 제때 공수장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그 무력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공감하면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민주당 안을 보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을 민주당 안과 잘 통합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전략을 밝혀달라는 말씀이죠. 질문의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공감을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을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서 검찰 기득권의 저항과 민주당의 조국혁신당과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 부분이 정말로 21대처럼 또다시 반복되는 우를 금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과의 헤게모니 싸움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이 없을 걸로 보고요. 다만 그 법안의 디테일에서 여러 차별화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 조국혁신당 법안 중에는 수사절차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사절차법 부분은 지금까지 민주당 검찰개혁 TF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민주당이 검찰개혁 TF에서 이후 논의를 진행을 해서 마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사절차법 그 성안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절차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검찰 수사가 이렇게 남용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검찰의 불법 수사이다. 이것은 처벌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처벌할 수 있도록 담은 내용입니다. 예컨대 피의사실 공표 문제라든지 어떤 별건 수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한 내용을 담아서 이 수사절차법 내용은 민주당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차별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아까 쟁점으로 예상되는 것 중에 중수청의 소속을 어디로 둘 것인가 이런 것도 민주당과 또 차별화된 내용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사위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 법안인가를 놓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헤게모니 싸움이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리고 민주당과 이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킨다는 데에서는 다 의기투합되어 있고 의견 일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헤게모니 싸움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가 뭐였죠? 제가 이제 헤게모니 싸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차기 지도자의 조국 대표와의 어떤 이거는 좀 별개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질문하시죠? 다른 문제. 검찰 기득권 그 저항 말씀하셨는데 일로 오시죠. 검찰 기득권에 따른 저항을 검찰이 얘기하려면 지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 조작 수사 횟수로 4년 차입니다. 아까 2년 몇 개월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십니다. 수사를 해야 될 걸 수사하지 않으면서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득권을 내세워서 저항을 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명분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도 없으시면 하나만 추가. 안에서 지금 윤 기자님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방금 신속하게 하는데 좀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민주당과 어떤 식으로 좀 접촉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민생과 좀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또 신속성에 대한 공감을 하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
투사까지의 데드라인이나 타임라인에 대한 소사진 같은 게 좀 세워져 있는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가 아니, 그건 뭐 주상석 제 생각엔 그런 그 원내 입법 전략과 시간 문제는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하셨을 때 하나 더. 예, 마지막으로 나 기자님 질문 마지막으로. 근데 이전 논의 기억해서 제가 그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건데요. 1차 공정 수사권 조정 때도 사실 이제 검찰 수사권을 일부 제약하면서 수사 인력 조정 문제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진척이 안 된 상태에서 공정, 그러니까 2차 수사권 조정, 검수 안감 논의가 있으면서 결국에 현장에서는 수사 국가 전체의 수사 능력이 줄어들고 국민들이 느끼는 수사의 속도가 늦어진 거 아니냐는 반발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개혁 논의가 진척이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돌파하실 것을 궁금합니다. 뭐 답을 어떻게 답을 드리려면 아주 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부패 경제 빼고는. 그래서 사실 완박은 아니죠. 정확히는. 완박이라는 얘기 자체가 틀린 말인데 부패 경제 범죄를 빼고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돼 있었는데 그걸 이유로 수사 인력의 공백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했는데 등자를 가지고 위헌적으로 법무부가 다 확장 해석을 해가지고 검찰이 다 할 수 있게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지금 기자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도 검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통과된 법률이 아니면 명예훼손이 부패나 경제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관련 사건이란 조항 등을 이용해가지고 기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도 검찰이 하고 있어요. 그 점에서 검찰의 수사권 또는 그 범위가 줄어든 적이 없다 저는 생각해요. 이제 진짜 줄이는 거죠.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등을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훈령 통해서 확장시켜 버렸잖아요. 지금 명예훼손을 검찰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줄어들었습니까? 진짜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이거 두고 어디 계속 잘하죠. 좀 다시간 얘기. 좋아하는 거 같구나. 안 보여서. 이런 걸 자꾸 물어봐. 네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